안녕하세요.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폭력이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행, 따돌림하거나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이런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가 누구와 사귀지 않는데 사귄다고 소문을 내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자녀가 피해 학생이 되거나 가해 학생이 되었을 때 가해 학생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합니다. 우선 가해 학생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사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복행위 및 접촉 금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봉사가 있고요. 네 번째로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출석 정지와 일곱 번째 학교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인 전학과, 아홉 번째인 퇴학이 있습니다. 이 9가지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조치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부 고시에 5가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 계신 표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 표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항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처벌 기준이 됩니다. 각 항목별로 0점에서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4점으로 구분되는데요.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면 4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가 없는 경우보다 심각한 학교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상해 진단서나 상해를 입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보다 심각한 것이 되겠죠.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피해 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반면에 가해 학생은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번 사건만 문제된 것이라고 말해 종종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럴 경우에 동료 친구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는데요.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계획적이면서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되는 점수가 더 높겠죠. 이 고의성 여부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진술이 많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피해 학생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는 반면에 가해 학생은 우연히 딱 한 번만 가해한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이 일회성인지 다수 학생을 괴롭혔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요. 1인 1회를 괴롭힐 경우에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여러 명이 여러 회를 괴롭힌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 시 학교폭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변명만 한다면 처벌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섯째로, 가해 학생의 화해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하였다면 합의서를 꼭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합의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합의 시 어떤 경과로 합의를 못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5가지 항목을 점수를 계산해서 1점에서 3점이면 1호 서면사과, 4점에서 6점이면 3호 학교봉사, 7점에서 9점이면 4호 사회봉사, 10점에서 12점이면 6호 출석정지, 13점에서 15점이면 7호 학급교체, 16점에서 20점이면 8호 전학, 9호 퇴학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전학만 되고 퇴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2호인 접촉과 보복금지 또는 5호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여러 명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상해 2주라는 상해 진단서까지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잘못하였다고 말만 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이 합의는 시도하였지만 피해 학생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커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안을 5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 폭행, 상해,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점. 학교폭력의 지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학교폭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또한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지속성의 점수는 4점.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여러 번 학교폭력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점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말만 반성을 하고 있을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한다면 3점 정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해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화해 시도는 하였지만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3점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점수를 모두 합하면 18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해 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접촉하지 말라는 접촉 금지나 보복 협박 금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5가지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5가지 기준으로 제대로 조사하는 건지 염려가 된다면 서면으로 이 5가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